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인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먼저 반도체, 비메모리 소재, 장비주들이 강한 상승을 본 이후에 올해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한 달 내내 올랐죠. 다음에는 5G 통신 장비가 또 바톤을 이어받았고, 지난주 금요일서부터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먼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요, 조정을 받는데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거친 후 종목별로 재상승을 도모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강렬하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요,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요, 공격적 강세장 마인드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으로서요,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왔지 미리 판단해서 물량을 축소를 정리를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비중 조절로 인해서요, 과열과 조정을 우리가 적절하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모니 관심주 중에요, 이번 시간에는 일부 시간에 진단한 스마트폰과 2차 전지를 제한 5G 통신 장비와 반도체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자, 오늘요, 코스닥 지수 소폭 상승을 했고, 거래소 시장은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하모니 관심주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장보다 더 뛰어난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오늘요,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은 ENF 테크놀로지가 한 4.5%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한 2%대, 삼성전기 2%대, 하이비전도 한 2% 정도 올랐죠. 그러면 하락한 종목을 볼까요? 오늘요, 좀 많이 빠진 부분이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1.2%, 그리고 힘스가 1.2%죠.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 종목이 많고, 또 상승폭도 오히려 많다. 그만큼 하모니 관심주가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군들, 우리가 4대 테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5G 통신 장비, 스마트폰, 그렇죠?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 종목군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매매할 때도 이런 종목군으로 비중 조절만 조금 과열이다 그러면요, 지금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스마트폰 조금 가열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죠. 5G 통신 장비 조금 가열돼서 조정은 받되, 지금 최근에 선도주들 주가 움직임 조정은 가격이 아닌 기간 조정, 그렇죠? 그거는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또 새롭게 조정을 받은 종목군으로 다시 또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면은 수익률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체험 VIP 가입문이 있죠. 유료입니다. 3개월에 100만원인데 맨 뒤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 있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JT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고성장 하나투자증권에서 금일 오전에 리포트가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 볼까요? 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의 실적이 올해 고성장할 걸로 내다봤다 하면서요,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629억,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99억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JT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한 2주 전이죠. 2주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드린 종목이죠. 상당히 움직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 여기 보면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네페스죠.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재료 및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고,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묶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FOWLP 그랬어요.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위에서 PLP라고 하죠.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등 패키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동부하이텍이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다음 번째 원위 QNC 동진 세미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계속적으로 지난날 하순서부터 하고 하모니 관심주의 페니펜 종목이 있죠. 동진 세미캡 소재 업체인데 삼성전자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 근데 물량이 약간 엉켰기 때문에 다른 종목 소재 업체에 비해서 탄력은 둔화되고 있지만은 요 내용 보면요. 삼성전자가 고가 장비 700억에서 1000억이 넘는 장비를 그렇죠? 70억에 헐값에 넘겼다 그랬죠? 여기 보면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고가의 장비를 헐값에 넘겨준 것은 포토 레지스터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소재는요. 한번 테스트에 통과돼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바로 이 동진 세미캠의 소재 제품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만큼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위 QNC는 좀 많이 떴어요. 그렇죠? 말씀드리고 난 후에요. 그렇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강한 모습이죠. 이 부분은요, 이제 쿼즈 부분에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쿼즈라는 것이 웨이퍼를 불순물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4분기 실적도 전분기에 이어서 성장세를 기록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은 하긴 못했네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걸로 봤는데요. 아마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페스죠. 우리가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왜 월요일과 화요일날 24,000원 초반, 24,000원 중반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지. 자, 움직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자, 오늘 요 부분이 아니죠. 잠깐만요. 그쵸? 오늘 한 550원 떴는데 수급은 약간 좀 꼬이는 모습이죠. 개인들이 17만 주 샀어요. 550원 거의 2% 떴는데 그쵸? 당연히 한번 쉬어갈 가격대는 왔어요. 그쵸? 우리가 24,500원 중반대면요. 지금 4,000원 올랐죠? 한 15% 정도 올랐어요. 그쵸? 단기 상승에 따른 쉬어가기가 오늘 수급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지난 금요일날 고점도 돌파 못했죠? 조금 쉬어가는 오늘 플러스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원위 QNC 그쵸? 자, 우리가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요때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고점 돌파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수급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오늘 50원 상승한 17,050원으로 끝났는데요. 보십시오. 상당히 안정되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2월 3일서부터 딱 윤날이 언제입니까? 2월 7일날 68,000주. 그쵸? 오늘도 뭐 매수는 했지만 겨우 800주. 그쵸? 수급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감소해서 22만 주. 자,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 감소하는 게 좋다. 왜? 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주가가 단기에 상승을 했고 쉬어갈 자리에 그쵸? 차익, 이건 본전 매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차익 매물이에요. 왜? 고점을 돌파했으니까는. 그죠? 그러면 물량이 차익 매물은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거래가 감소했다. 매수세가 없어서 물론 거래가 감소한 뜻도 되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매도세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분봉상으로도 봐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조정 어제 오늘 이틀 조정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한 3일 조정으로 보셔도 되고요. 거의 이제 조정의 끝마무리가 아닌가. 원위 QNC 뭐 내일이나 모레서부터 다시 재상승을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진세미캠이죠. 동진세미캠도 우리가 이 원위 QNC와 같이 지난 1월 하순경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딱 한눈에 봐도요. 동진세미캠이 이 원위 QNC보다 좀 상승 탄력이 약하죠. 약한 배경이 뭡니까? 수급이에요. 아까 말한 재료는 다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개인들 매수가 상당히 두드러지죠. 그 물량 외국인들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된다. 그러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BH 지난 날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죠.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데도 BH 선방했죠. 자, 그때 BH 2만원이 깨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쉽게 깨지지 않았다. 그죠? 세 번째 또 분명히 깨고 그 다음날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는구나. 제가 이 종목도요, 동진쌤에게 17,000원 지지 여부를 보자 그랬어요. 17,000원 이때 한 번, 두 번, 그쵸? 두 번의 테스트가 있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요, 지금 동진쌤에게 아직 수급적으로 그렇게 원활한 모습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이 17,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모르겠습니다.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번에 내려오는데 17,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달라. 타이밍이, 그때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진세미가 지금 물량이 좀 엉켜있는 부분, 다시 한번 17,000원 하방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움직임을 보면서 오히려 접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물론 17,000원이 깨지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도 한 반 정도는 처분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대응의, 주가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A, B, C 짜놓고 그 움직이는 방향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세 부분 상당히 좋은 모습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홀딩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 부분이 이제 네페스, 그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지난 2월 7일이죠? 금요일날 모습을 보고 지난주 10날과 11일 월화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의미 있는 지지세를 지지를 해주고, 근데 아무 종목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시장에서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내포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조정을 받는데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의미 있는 지지세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 12월 달에 전고점, 그리고 1월 초순에 전저점,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렇죠? 그 부분이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거기에 주가의 하루의 변동성이 상당히 작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하면요, 하루의 변동폭이 한 2% 내로 작아집니다. 그런 종목들 보시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해야겠죠. 매물이 그만큼 이제 많이 소멸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 나오는 종목들, 물론 이제 재료 포함해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타임을 보자 해서 우리가 4대 테마, 반도체, 소재, 장비, 비메모리,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에서 이러한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바닥권 했지만 좀 상승한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와도 상관없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종목들 조금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종목, 그냥 저는 이것은 제 기준입니다.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한번 그런 종목군들을 진단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반도체, 최소한 반도체 종목이 뭐가 있는지는 알고는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뭐하는 회사인지, 그렇죠? 우리가 비메모리, 소재, 장비, 그리고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최근에 저는 장비주들이 가장 조금 탄력이 약화될 걸로 봤는데 장비주 움직임도 상당히 좋죠. 뭐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라든지, 그렇죠? 뭐 LOT 백금, 유니셈, PSK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는 비메모리가 가장 선호를 한다 했어요. 뭐 이 비메모리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렇죠? 이 하나마이크론, 뭐 테스나, 오늘 이오테크닉스 움직임 좋았죠? SFA 반도체, DB 하이텍, 그렇죠? 요런 종목군들 뭐하는 회사인지는 한 번씩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요, 반드시 자기의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아까 네페스처럼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바닥권에 있는 경우고 조금 뜬 상태에서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적으로 끝마무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봐도 된다. 그리고 소재업체,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 SNS 때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좀 급등해서 제한 종목, 아까 말한 동진세미키, 원익키 이제 새롭게 지난달 하순에 편입한 종목군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최소한 알고는 투자를 하자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리면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만 노리자라뇨.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18,800원에서 39,000원. 바로 HFR, 그죠? 꽃길 건너 5 통신 장비, 그죠? 거기에 따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보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SNS 리서치에 따르면 이 LTE와 5G 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9%에 달해 오는 2024년 말에는 80억 달러 9조 4,640억 규모로 통신장비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요. 이 2020년에 5G가 대세인 이유 두 가지, 5G 설비 공격적 투자 나선 미국과 일본. 요번에 미국이 이 이동통신사 3위와 4위가 합병했죠. 합병 조건이 뭡니까? 6년 안에 전 국민의 99%가 사용할 수 있는 망을 깔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뭐냐? 5G는 지난해부터 상용화됐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국가는 한국이나 중국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이 되면서 해외발 수주가 크게 증가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인해서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국내 이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5G 통신 장비의 수혜가 나겠다라는 내용이죠. 오른쪽은 그렇게 수혜받은 종목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종목이 이 HFR이라는 얘기죠. HFR은 프론토를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여기 내용 보면요. 이 프론토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요. 이동통신의 무선 접선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상기를 연결하는 링크를 말한다는 내용이죠. 지난해 1분기 기준 프론토리 매출 비중이 53%인데 해외발 매출이 크다. 여기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각국 통신사를 주요 고객사로 둔 점도 장점이다. HFR은 2016년부터 미국 버라이즌을 대상으로 프론토를 장비를 공급해 왔고 2018년부터는 미국 AT&T, 캐나다의 벨, 일본의 NTT 도코모와 말레이시아 통신 서비스 업체 등의 글로벌 고객을 확보했다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요. HFR의 올해 매출액은 뭐냐? 123% 증가한 4,065억, 영업이익은 258억 증가한 459억으로 전망을 한다는 얘기죠. 실적이 영업이익이 250%나 증가할 전망이 실적 상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5G 통신 장비,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두 종목 있죠. 서진 시스템, RF, HIC. 그렇죠? 우리가 이노 와이어스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래는 두 종목, 그죠? RFH하고 RF텍이 있었어요. 근데 RF텍이 한 단계 많이 올라서 우리가 10,000원 목표가 잡았는데 한 30% 넘게 수익 났죠. 그래서 제외를 하면서 서진 시스템하고 이노 와이어스 둘 중에 하나 편입을 하겠다 했는데, 자,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바로 서진 시스템에 있었죠. 자, 서지스템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하고 이노 와이어스 선택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서진 시스템, 통신 장비, 휴대폰, 반도체 장비 함체,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라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올해 매출액은 5,837억, 영업이익은 819억을 거둘 걸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30%,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7% 증가할 걸로 봤다라는 내용이죠. 아까 이 HFR보다는 조금 이 상승 폭이 조금 작죠? 하지만 규모 면에서 보면 좀 좋다. 서진 시스템. 아무튼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노와이어스는 이 통신 장비, 저기 뭐냐, 여기 내용이 있네요. 단말기 계측 장비 및 유무선망을 통합 시험 장비 업체로 통신망 구축할 때 필요한 계측과 시험을 하는 장비 업체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 회사도 보면 올해 매출액 보면은 작년보다 36% 증가한 1,300억,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254억을 기록을 할 거다는 얘기죠. 실적이 올해는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었죠. 그러면서 일본 업체하고요, 그리고 미국 업체들이 올해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를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랬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올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RF, HIC,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지금요, 시장 전망치 실적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실적이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올해서부터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이유는요. 자, 지금 세계 통신장비 세계 1위는 화웨이입니다. 5G요. 뭐 전 부분 다 해도 통신장비는 1위지만은 5G만 따져도 1위입니다. 근데 이 5G 통신장비 미국이 화웨이 제재하죠. 그래서 일본도 동참해서 화웨이 제품을 안 쓴다 그러죠.
그러면 삼성전자 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장비 공급을 계약을 맺었고요. 또 카나다도 작년 연말에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이 화해 제재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세계 미국이나 일본, 카나다 그쪽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도 수혜를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이 서진 시스템, RFHIC 다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요 종목군 위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HFR. 자, 단기 너무 급등했죠? 조금 이제 단기 조정은 받을 겁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렸죠. 선도주들 지금 시장을 이끄는 종목군들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재차 상승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HFR을 갖고 있다, 통신 장비를 많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일부 뭐 한 30%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2차 전지 삼성 SDI를 30% 물량 축소를 말씀을 드렸듯이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한 30% 많으면 50% 줄여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노리는 반도체 그런 쪽으로 노려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HFR 조금 단기 과열은 맞다.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서진 시스템. 그렇죠? 자, 서진 시스템 오늘 한 550원 1.7% 상승해서 장중에는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죠. 4.75까지 올라갔지만은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죠. 개인들 매도가 오늘도 이어졌고 거래량도 안정된 모습이죠. 75만 주, 어제 58만 주 가까이 됐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래량 봤을 때도 그렇게 과열된 모습은 아니죠. 더 추가적으로 단순히 단기 상승한 거에 따른 조금 숨고르게 이어진다.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그렇죠? 아마 이때쯤 우리가 편입을 했을 거예요. 서진 시스템 우리가 지난주 했으니까요. 그렇죠? 요런 부분.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군의 재료가 있는 종목군 중에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노와이어스도 우리가 뭐 선택을 이노와이어스면 더 좋았죠. 아마 이노와이어스 아마 요때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요때쯤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나왔지만 서진 시스템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추가 상승. 이노와이어스도 수급 보십시오. 그렇죠?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조금 단기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는 나올 수 있지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RFHIC죠? 조금 속수에 있는 부분이지만은 자, 요번에 우리가 뭐 35,600원 한번 근데 고소 한번 눌러주고 조정을 잘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수급적으로 좀 원활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아직도 조금 더 이게 강한 시장을 주도하는 5G에서도 끌고 가기는 조금 벅차지 않나. 하지만은 갈수록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춤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완화되면은 실적이 그도 작년 대비 최소 10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고, 다른 종목군들 뭐 오이솔루션이나 KMW 같은 경우는 작년 이 2, 4분기서부터 실적들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그 비율만큼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죠. 물론 작년 금액 대비해서는 좋아져도 비율만큼은 아닌데, 이런 회사들은 작년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웬만큼만 좋아도 실적이 크게 두드러지게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한 지 꽤 많이 지났을 거예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고, 그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이 체험 VIP죠? 우리가 뭐 체험 VIP 회원 모집, 정보 제공 내용, 가입 확인 시 이거 쭉 있어요. 한번 쭉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매매하기 상 벅차다. 그리고 동영상을 예전서도 계속 봐왔는데 또 좀 믿음이 신뢰가 간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요, 이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